요즘 가족의 모습이 정말 다양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곤 해요. 특히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 이거 정말 복잡하고 또 민감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혼이나 이혼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속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요. 나를 평생 자식처럼 키워주신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단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아니라 새어머니의 형제자매가 그 모든 유산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민법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혈연주의예요. 법은 왜 이렇게 생물학적인 관계, 즉 피로 이어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놀랍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1년 이전에는요, 새어머니와 의붓자식 관계도 법적인 상속관계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1991년에 민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가 시작된 거죠. 자, 우리 법이 법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혈족입니다. 단어 그대로예요. 피로 연결된 사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부모-자식 관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척이라고 불러요. 이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된 관계를 말해요. 딱 우리가 얘기하는 새어머니, 의붓 아들, 이런 관계가 바로 인척에 속하는 겁니다. 자, 혈족과 인척. 바로 이 구분이 상속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법에서는요, 자동상속권이라는 게 오직 혈족에게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붓자여는 인척일 뿐 법적인 상속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내 자식 같은 의붓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법적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바로 입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요,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 바로 세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은요, 의붓자녀를 법적 상속인, 즉 직계비속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상속세 계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입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완벽한 자녀가 되는 거니까 모든 공제를 다 받아서 상속세를 확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족관계의 변화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우, 바로 이혼입니다. 특히 이혼하면서 재산 나누는 김에 세금 좀 아껴볼까 하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혼하면서 재산 나누는 건 그냥 원래 내 목 찾아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번 돈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세금이 붙는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한 사람이 유독 너무 많은 재산을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이걸 과세당국이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원칙은 명확합니다. 증여가 아니에요.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건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재산을 나누는 거니까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하지만 법에는 언제나 하지만이 있죠. 바로 이 대원칙을 뒤흔든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2022년에 나왔습니다. 사건이 뭐였냐면요,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서 부부 공동재산의 무려 86%를 받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뭐 둘이 합의했다는데 문제될 거 있나 싶죠. 그런데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 부부가 재산을 모으는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법원이 보기에 합리적인 분할 비율은 한 50%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 50%를 넘어서는 나머지 36% 있죠. 이 부분은 재산 분할이 아니다. 이건 사실상 세금을 안 내려고 이혼을 핑계로 한 위장 증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36%에 대해서 엄청난 증여세를 부과해버렸어요. 바로 이 판결문 문구가 이 사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재산 분할이지만 그 실질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판결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정리로 들어가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인 타이밍 문제를 보여주는 마지막 사례를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세금 계산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복잡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니까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죠. 그래서 살아남은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혼 합의 과정에서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요. 그건 이제 재산 분할이 아니라 그냥 증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상속세가 더 늘어납니다. 공제는 받는데 세금 낼 돈은 더 늘어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세법은요. 우리는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같은 두 사람의 의도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사망한 바로 그 순간 법적으로 두 사람이 무슨 관계였느냐 오직 그것만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의붓자녀에게는 자동 상속권이 없다. 그래서 제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세금도 아끼려면 법적 입양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둘째,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나누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건 타이밍이다. 세금 문제는 사망한 그날의 법적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법, 특히 상속법은 언제까지 혈연이라는 틀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혈연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관계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